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 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타지에 와서 어느덧 자취생활도 9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취하다 보니 임대료며 공과금이며 보험이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반값이라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동안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지만 남자 둘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데 친구놈이 여자도 데리고 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차라리 돈을 더 내더라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혼자서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이 7시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사서 먹어도 보고 반찬집에서 좋아하는 찬들 몇 가지 사두었다가 햇반을 돌려 먹기도 했는데 한창 나이에 햇반 2에서 3개는 거뜬하게 먹을 때이고 사서 먹는 차는 턱없이 부족할 때였죠.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자니 1인분은 배달비를 따로 줘야 하고 최소만 2,000원짜리는 시켜야 배달비가 무료인데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때우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집 근처에 전라도식 백반이 7,000원에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무한리필되는 식당이 새로 생겼더군요.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 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애틋하고 살갑게 대해줬고 나를 위해 반찬 따로 챙겨뒀다가 저녁에 꺼내주기도 했네요. 9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 앞 식당에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식당 아줌마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 번 더 놀랬고 이후 단골이 되었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에 배우 장미희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시니깐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면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 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안 해.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그때부터 주인 여자에게 본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 번 치더니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 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 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000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에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 쪽으로 향하는데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뭔가를 잔뜩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더니 나를 발견하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아내, 중요한 일 처리가 조금 늦어져서요. 그때 아줌마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다급하게 잡으며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혼자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짐이 조금 많아졌네요. 나는 들고 있던 짐 몇 개를 집어들었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거 그냥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던 길인데요. 뭘 들어다 드릴게요. 괜찮은데 죄송해서 어쩌죠? 그게 죄송한 일인가요? 식당 뒤편에 딸려있는 그녀의 방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 있을게요. 네, 고마워요, 총각.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다급하게 날 불러 세우네요. 저기 총각. 네, 저기.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그러세요. 사실은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화장실 변기 커버를 사왔는데 그걸 조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길 이 더러운 걸 신랑이나 애인한테나 해달라고 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리 주세요. 하곤 그녀의 욕실까지 들어가 변기 커버를 마저 조립을 했습니다. 저 설치 다 했는데요. 이제 나가볼게요. 총각,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식사는 나랑 같이 하는 건 어때? 오늘 신세 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 상 차려줄 테니. 저야 좋지요. 그때부터 아줌마랑 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한참을 지지고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 배부르다. 정말 잘 먹었어요. 차는 뭘 드릴까요? 괜찮은데요. 차까지 얻어 마시면 좀. 안 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그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커피까지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그때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요. 정태 씨는 나이가, 네, 올해 28살이요. 전 40살이에요. 제가 일부러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아, 누나셨구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에이, 거짓말 지금 나 놀리려고 하신 말이죠. 아니요. 제가 영업 쪽 일을 해서 사람 나이는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근데 누나는 완전히 잘못 봤네요. 솔직히 그녀 기분 좋으라고 예의상 멘트였는데 그녀는 정말 믿는 듯 했습니다. 어머, 진짠가 보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 고맙다. 그럼 정태 씨가 나보다 한참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네, 그러세요. 저도 그게 편하니까. 참, 그리고 아까 말하려던 건데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서 혹시 늦더라도 연락 주라며 폰번호를 알려준다. 말이라도 고마워요. 누나. 말로만 그러려던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 한 세 달 뒤부터는 아줌마와 반말 비슷하게 주고받고 농담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서 주고 남는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고 아줌마의 씀씀이가 얼굴만큼이나 이뻐 보였다. 그 대가로 나는 가게 형광등도 교체해주고 무거운 짐들 옮겨주고 암튼 남자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동네에선 내가 그 아줌마 기둥서방이냐는 소문까지 나 돌았다.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커피 마시거나 TV를 본다거나 마주보고 노닥거리며 즐겁게 있는 모습을 동네 분들이 많이 목격하였기에 오해할 만도 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하고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총각이었으니 말이다. 아줌마는 평일 장사만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늘 내 끼니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아줌마가 밥 차려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서 각종 한약재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여낸 닭백숙을 만들어줬다. 총각은 여자친구가 없어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닭을 다 발라먹고 닭죽까지 먹고 나니 일어나기 귀찮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더라.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앉아만 있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만나는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 꽤 오래전이야.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 달 만에 여자애가 바람나더라.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긴 나라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나보단 의사가 훨씬 괜찮지. 그랬구나? 그럼 그 이후론 아무도 없었어. 응, 그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있다면 혹시 또.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 좋다고. 그러는 누나야말로 혼자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애인이나 하나 만들지 뭐했냐. 아무튼 나 장가 갈 때 누나 같이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는 착한 아내 얻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응, 누나 같은 여자도 드물지. 근데 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린 남자 한 번 만나보고 싶단 생각할 때도 있어. 뭘 그리 더듬거리면서 말해. 나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아줌마와 반년을 넘게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한다면서 이혼하고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나 딴 여자와 살아보니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깐 다시 살림을 합쳤으면 한다며 며칠 전에는 애들까지 데리고 식당으로 찾아왔다는데 12살 많은 아줌마를 붙잡자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보내자니 아쉽고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또 아줌마 전 남편이 능력이 좋은 분이래요. 돈도 꽤 있는 편이고 남편이 호색하니라 종종 바람을 피워 말썽을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를 아줌마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네요. 아줌마가 저 때문에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시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세 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세 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 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쉴 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는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의 류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구석자리까지 밀리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저는 벽에 기대는 상황이 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는데 그때 장모가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와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여성스러움에 반하고 한면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게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7살 남성입니다. 아내는 10살 연하의 27살이에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눈이 맞아 1년 넘게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고지식한 공무원이십니다. 아내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장모님도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겨서 아내와 장모님이 단둘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쪽이 이혼이어도 꺼릴 것 같은데 근본도 모르는 자식 아니냐며 족보도 없는 아내를 편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편견이 저로선 너무 못마땅했었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안 받고도 명문고를 나와 서울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낸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예정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널씬한 몸매에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까지 가정사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친구의 집안이 아예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경기도 파주 쪽에 7층짜리 빌딩도 소유하고 계셔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을 작정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 신혼집 장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저만 괜찮다면 처가집에서 신혼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장모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아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니깐 대학원 공부 다 끝나고 아이 가질 때 혼인신고하자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보고 뭐 그리 급하냐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 국제식품박람회에 다녀오다 빗길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했었고 잘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세간의 미움모란 온갖 서름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며 이겨내온 장모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호라비 사이뿐인데 그나마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었네요. 근데 문제는 장모와 한 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포항죽도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아줌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라인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가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작정하고 숙취해소 음료도 들이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죠.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3차를 못 가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 왔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놈이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장모는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였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진 몸매는 나를 자극하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내온다. 이 맛에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어이구,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내 눈에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기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는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거리를 꺼내온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함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 떠나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난 둘이 술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게 다 장모님한테 관심 있어 작업 거는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우린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때리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하. 호호 그런가.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의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긴가.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자는가. 장모는 웃자고 한 소리지만 난 그 순간 심쿵하고 말았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 드릴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 그냥 잘려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더니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장모님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한 곡 땡기시죠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실지 않은 듯 덥석 잡는다.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하필이면 내 앞으로 쓰러지는 거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10분 넘게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장모는 신세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나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우리 사위. 그날 술 취해서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주었던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3번, 4번이 되어버렸다. 제가 34살 때 와이프는 22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째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결혼 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이고 아내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처갓집이 경제적 여력도 되고 신혼이니 처음에는 분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아이 생기고 아이 낳으면 장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다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 때부터 장모님이랑 무척 친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주말에 셋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는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집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내와 다투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었고요. 아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의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 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의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와서 밥 먹어 우리 정태.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라고 부를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 한마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하늘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던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서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해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닌 맥주. 내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지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자 우리 사위의 앞날을 위하여 첫째는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다는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개.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4병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기요?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우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모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을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연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뽕기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일품이네요.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줄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 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 방귀기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위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이다. 이혼 후 처가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리니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다. 김서방 이 옷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서겠는데요.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 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랫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시고요. 이혼 후 집으로 찾아오는 장모님이 쉽지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더 어쩌면 좋죠.